안녕하세요. 캐리어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명은 가조인데요. 가조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팀 테마를 여행으로 정한 다음에 여행을 가조라는 의미와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첫 번째 글자인 가를 의미해서 저희도 언제나 첫 번째가 되자는 의미로 가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 진행을 맡은 이지우입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일단 팀원으로 박검지 그리고 장창엽 군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목차는 처음에 인트로, 그 다음에 기획, 그 다음에 DB 테이블, 그 다음에 UML, 그 다음에 페이지 시연, 그리고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캐리어, 왜 캐리어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확인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행지의 위치, 여행지 주변 숙소, 카페, 맛집, 그 다음에 휴무일 등 확인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여행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마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저희의 사용자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탐색 도구로 인해서 저희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소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을 위해서 페르소나를 구성했는데요. 이제 페르소나의 경우 저희가 여행을 짜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여행지를 꼼꼼하게 짜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짠 여행지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여행지인지 기획 구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르소나에서는 갑자기 생긴 휴가가 생겼을 때 이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동행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소통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도 초점을 두어서 페르소나를 설정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수학 분석으로 기획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수화수로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강점으로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했고, 약점으로는 여행 사이트가 지금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저희가 다양한 여행지를 추천함으로써 여행 기업이나 아니면 여행 관련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더 저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고요. 그리고 위협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차별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명이 캐리어인데요. 왜 캐리어로 설정했냐? 캐리어는 이제 여행에 대한 직관적으로 여행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여행을 가볍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캐리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캐리어란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춰 여행지를 추천하고 예약해주고 사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의 구성은 메인 페이지, 여행 돋보기, 동행, 여행 정보, 피드, 지도, 마이 페이지 순으로 구성하였고요.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했던 모든 게 들어가서 사용자가 접하는 첫 페이지로 모든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작업은 박검지 씨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돋보기의 경우 사용자가 이제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춰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제가 했고, 동행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소통이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행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작업은 장창엽 씨가 했습니다. 그 여행 정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지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하고 사용자들에게 검색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로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제가 했고, 피드 페이지는 인스타그램 형식을 모방해서 만든 개인이 글을 올리고 이제 댓글로 소통을 하는 페이지로 구성을 하였고, 작업은 박금지 씨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페이지의 경우 여행 정보와 여행 돋보기에서 추천해준 코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업은 장창엽 씨가 있고, 마이 페이지의 경우 피드나 동행, 그리고 여행 돋보기, 그리고 예약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함께 박검지 씨가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환경은 아페조와 그러니까 같은 수업 과정을 들어서 똑같이 구성을 했고요. 특이점으로는 API에 카카오 맵과 결제 API인 토스 결제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일정으로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기획에 조금 초점을 두고 기획을 탄탄하게 가져가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0일까지 프론트 작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작업의 경우 80%까지 완성을 한 뒤에 이제 2월 10일 날 백엔드 1단계인 CRUD, 그러니까 피드의 생성, 수정, 삭제, 그리고 보기까지 보기, 그리고 밴드의 동행의 CRUD인 생성, 수정, 보기, 삭제, 그리고 여행 돋보기에 사용되는 여행 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보기까지 하는 거를 18일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18일까지 이제 프론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기능인 이 피드에 댓글을 달아서 소통을 하는 기능과 밴드에 피드를 올리고 채팅이 가능한 기능을 만들고 2단계 기간 동안 이제 여행 코스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완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제 수정 및 보완을 거쳐가면서 프로젝트의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완성했습니다. 그 저희 기획에 있어 사용자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는 저희는 피드, 밴드, 코스를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만 꼭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그인 시에는 여행 정보와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로그인 시에는 근데 코스는 저장이 안 되고 결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이제 기획적으로 구분을 나도 구역해서 나누다 보니까 테이블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의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 값이 여러 테이블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서 이제 필드명과 자바에서 사용되는 DTO에 사용되는 변수명을 갖게 해서 최대한 팀 프로젝트 간에 서로 혼동이 없이 작업하도록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테이블의 경우 여행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여행 정보들을 위와 같이 저장했고, 여행 정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여행지 넘버를 설정해서 그 넘버에다가 이제 여행 정보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설정하고, 코스에서 여행지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코스의 경우, 코스에서 이제 여행지 넘버를 받아와서 이 코스에 해당하는 여행지의 정보를 띄워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코스를 통해서 코스의 정보들을 또다시 가져가서 페이 테이블에 저장을 해 결제가 되고 결제 내역이 저장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밴드 테이블의 경우 밴드 코드를 통해서 여러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였고요. 이제 밴드 조인 멤버로 이제 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하도록 기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드 피드 테이블도 이제 그 밴드에 올라가는 글이 저장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밴드 피드에도 댓글이 달리도록 밴드 피드 코멘트 테이블을 따로 구성하여 따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밴드 채팅을 구현했는데요. 밴드 채팅을 통해서 이제 가입자 간에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피드 테이블도 밴드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CRUD 안에서 서로 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 소통이 되도록
밴드 코멘트 테이블을 달아서 댓글이 달리고 이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끔 해서 이 게시글이 얼마나 인기 게시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가 스프링부트의 MVC 모델을 사용해서 컨트롤러와 다오 그리고 DTO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 시에 뷰 페이지가 뷰 페이지로 보여지면서 그 뷰 페이지에서 매핑을 해서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에서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뷰 페이지로 가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제 데이터베이스로 갔을 시에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뷰 페이지로 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형식으로 작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많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전부 넣기는 하였으나 발표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단한 전반적인 소개는 끝났고요. 저희 발표는 각자 만든 페이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팀원인 박검지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 발표를 맡게 된 박검지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캐리어가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모든 기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용자의 기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코스의 정보들이랑 피드의 글, 동행 정보,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캐러셀로 코스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구성은 여행 코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 밑에 피드 글, 여행 코스, 여행 정보 등을 제공받고 여러 토글 버튼을 활용해서 여행지들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검색이 가능한 검색바를 추가해서 어, 사용자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네 번째 동행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럿이서 모여서 어떤 소모임을 갖고 싶다 할 경우에는 원하는 코스에 따라서 이렇게 동행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AD 영역인데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커미션을 받아서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로봇 같은 맵핑 버튼이 있는데요. AI 돋보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코스를 저장하고 또 피드나 밴드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아이디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이름을 기준해서 찾기를 진행하였고요.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을 기준하여 비밀번호 찾기 후 재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에 대한 멤버 관련 알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가입과 같은 부분인데요. 멤버 프로필을 일단 업로드하면
프리뷰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아이디 중복 검사랑 이름부터 선호 테마, 연령대, 선호 지역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각각 널값이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자에서 16자까지 영어 숫자 특수 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증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동행 리스트로 볼 수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예약한 코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좋아요한 피드 및 AI 돋보기로 추천받은 코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 정보 수정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넣으면 바로바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프리뷰를 넣었고요. 어, 같은 회원가입과 같은 조건으로 각각 유효성 검증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회원 목록인데요. 회원 가입을 할 때 연령대와 선호 지역, 선호 테마를 넣어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예약 페이지인데요. 예약 같은 경우에서는 카페랑 맛집을 가격을 제외하고 숙박 가격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서 당일 여행을 제외하고 2박 3일, 1박 2일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할인가로 숙소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토스 API를 사용했고요. 토스 API 같은 경우에 결제 방법과 결제 수단이 다양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성공되면 결제가 영수증 형식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코드들이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드, 피드 소개드리겠습니다.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형식을 모방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게시판 형태의 글 목록보다는 보다 시각적인 그런 요소가 자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여행 욕구를 증진시키고 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는 캐러셀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캐러셀 각각 하나하나 인풋을 넣거나 아니면 멀티파트 파일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터링과 소팅을 통해서 피드 보기의 편의성을 증가하였는데요. 어, 이 각각 태그들로 태그들을 설정해서 좋아요와 최신 순으로 소팅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필터링 같은 부분에서는 DB에서 직접 불러다가 사용을 하였고요. 소팅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토프를 사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리뷰 스크립트 부분인데요. 멀티파트랑 인풋파트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 프리뷰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지우님 발표자 변경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한 여행 돋보기 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자가 지역, 일정, 테마를 설정해서 이제 원클릭으로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사이트인데요. 꼭 지역
그러니까 꼭 일정과 테마까지 선택할 필요 없이 지역만 선택하더라도 이제 일정은 당일치기로 알려주는 편의성으로 원클릭으로 내가 딱 클릭 한 번만으로 코스를 얻어낼 수 있는 사이트를 기획하고 그 기획을 토대로 최대한 완벽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코드로는 저희가 앞에서 입력받은 값들을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 그리고 일정에서 1박 2일 테마는 2개에서 4개까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나 카페 혹은 실내, 맛집 이런 기능들을 선택해서 이제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폼 태그로 넘겨줘가지고 매핑을 통해서 컨트롤러로 가고 이제 다오에서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한 거는 SQL에서 랜덤 메소드를 통해서 랜덤하게 값을 가져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테마 값들을 변수명으로 다 넣어서 변수로 넣어서 테마 값들이 포함되는 값들을 무조건 가져오게끔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이제 선택 완료를 눌렀을 때 이동 이제 결과창인데요. 코드를 다 통하고 난 뒤에 이제 맵 HTML로 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 이제 카페가 겹친다든지 맛집이 겹친다라든지 혹은 내가 선택한 관광지가 이제 1번과 3번이나 이런 식으로 겹쳤을 때 세로 고침을 진행하도록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이 될 시에는 이제 화면이 번쩍번쩍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트립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제 화면을 가려줘서 사용자가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창인데요. 지금은 서울을 서울을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제 일정을 1박 2일로 설정한 뒤 여기 보시면 산과 테마파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산 카테고리에 맞는 데모산 도시 자연농원과 이제 밑에 내리면 있는데 테마파크가 이제 함께 출력되는 형식으로 코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 1으로 표시되는 지도에는 데이 1만 지도를 표시했고요. 그 데이 2 같은 경우에는 1일차와 2일차 버튼을 통해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1일차와 2일차를 한 번에 보여주다 보면 이제 지도가 혼선되어 보기가 조금 안 좋은 부분과 시각적으로 조금 이제 보기 안 좋다는 저희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추천된 코스, 거리, 예상 금액들을 출력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코스 저장을 통해서 이 코스를 저장하고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테마에 따른 여행지를 추천해 줌으로써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출력해 주었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여기 버튼 매핑 버튼과 이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정보가 나오도록 정보가 출력돼서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리스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러에서 DB를 통해서 불러온 리스트들을 타임리프를 활용해서 리스트를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맵 API를 사용했는데요. 맵 API 사용하는 방식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라는 배열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 값들을 배열로 저장해주고 이제 기존에 제공된 API를 활용해서 먼저 지도의 위치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을 토대로 마커를 찍을 이제 함수명을 가져와서 이제 마커를 찍고 이제 변수명을 거리를 계산하는 변수명 함수를 가져와서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페이지를 클릭 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해당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윈도우 오픈을 통해 팝업 창으로 지도의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 코스 저장 버튼을 눌렀을 시에는 해당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 저장하기로 가면 맵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해당 가격까지 같이 오고 이제 리스트들까지 출력하고 이제 코스명을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명과 코스 내용을 내가 정의함으로써 보다 내가 직관적으로 확인이 더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왼쪽 부분에 보시면 코스를 저장하기 버튼과 오른쪽에 코스 등록이 있습니다. 코스 예약하기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그래서 코스 예약을 하시면 아까 박검지 팀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제가 진행되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를 저장되고 난 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마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코스를 넣었을 때 여기서는 데모산 도시 자연공원이라는 제목을 코스명을 넣고 이제 코스 내용에는 코스의 모든 정보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마이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 저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가독성을 위해서 4개까지만 저장되고 전체 보기를 눌렀을 때 제가 저장한 모든 코스가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장한 모든 코스들과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코스들이 내부 바의 여행 정보 안에 토뎁스로 여행 코스 안에서 코스를 클릭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기 당일치기 1박 2일 그리고 2박 3일 등의 정보들을 클릭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일치기의 여행 코스를 클릭 시 코스명과 그다음에 코스 내용, 그리고 코스 지도의 코스, 그리고 코스의 사진, 그리고 해당 부분도 저희가 A 태그를 걸어놔서 클릭 시에 해당 정보들을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코스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등록한 코스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명과 코스의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 삭제의 경우 본인이 등록한 코스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시에는 알러트 창이 뜨도록 만들고, 그래서 확인 시 삭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여행 정보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 이게 CRUD를 통해서 1단계 CRUD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성으로는 이제 전체 총 저희의 글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과 이제 글이 최신순과 인기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행 정보들을 좀 더 검색 없이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 태그들을 만들어서 태그 클릭 시에 여행 정보가 검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페이징 버튼을 만들어서 페이징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 클릭 시에 이동한 페이지인데요. 테마는 바다를 클릭해서 위에 바다와 같이 떠 있고 이제 바다에 대한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징을 클릭 시 5번째를 누르면 5번째에도 바다가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기는 중복 이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에서 이제 여기 여행 정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용자가 올리는 내용들이 겹칠 수가 있어서 여기 글은 관리자만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글의 위 글의 글을 상세히 보는 페이지는 위와 같습니다. 제목이 있고 코스의 명이 여행지의 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지 사진 그리고 여행지 내용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 안내 및 휴일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주소 그리고 위치 등 해당 버튼을 클릭 시에는 지도 API로 이동해서 이제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 밑에는 여행자들이 얼마나 이 여행지를 선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댓글 기능을 구성해 놨습니다. 요 밑에 여기 여행글 하단에서 작성하고 여기서 댓글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수정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드민으로 했을 때 캡처를 해서 지금 모두가 보이는 건데요.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고 본인만 삭제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관리자는 모든 댓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여행 코스와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동행을 장창엽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조의 동행과 지도 발표를 맡은 장창엽입니다. 동행은 소모임의 느낌으로 사용자의 주 활동 지역과 관심 있어 하는 여행의 테마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자신이 추천받은 코스의 여행지에 대한 정보 교류와 동행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 여행을 계획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여행지를 선택할 때 더욱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것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동행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고 상단에는 이제 사용자가 가입한 동행들을 먼저 출력해주고 아래는 무작위로 생성된 동행들 중 6개를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느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동행 생성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동행의 대표 사진과 동행이 어디서 주로 활동하는지 그리고 동행의 테마, 그리고 동행 이름, 동행 소개 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밸리데이션 유효성을 추가하여서 동행 이름은 중복 검사가 되지 않게끔 하였고 널값이 들어오면은 다시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동행 세부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따라서 음, 먼저 동행에 대한 멤버 수와 이름 그리고 설정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작성된 피드들을 제일 최신 순으로 나열해주는 페이지며 그리고 동행을 생성한 사람일 경우 밴드 설정이라는 창을 보여줘가지고 동행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태그를 달았으며 동행을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행 가입하기가 먼저 보이고 그다음 동행을 가입하게 되면은 글쓰기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드에는 작성된 댓글을 보여주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칸도 구비하였습니다. 이제 동행 게시글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게시글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썸머노트 에디터라는 API를 활용하여 이미지와 파일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수정 시에는 기존에 입력된 피드에 입력된 값들을 받아와서 간략하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음, 동행 썸머노트 API를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저장하게 될 경우에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DB에 저장될 경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게 되어가지고 어, 옆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명을 따로 받아와 업로드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좌측에 밴드 동행명 밑에 멤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 동행에 가입한 멤버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1대1 채팅이 가능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1대1 대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이름과 어디서 채팅을 하는지 동행명을 보여주고 보내실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채팅이 넘어가게 됩니다. 동행을 수정하는 방법이며 각각의 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동행 수정하기 가능하였고 동행 삭제를 누를 시 삭제를 하겠냐는 요구를 구한 다음 확인을 눌러야만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지도 페이지입니다. 지도 페이지는 저희가 등록된 여행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먼저 마커로 출력한 뒤 카카오 맵에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오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현재 위치와 마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까운 순으로 리스트를 출력하게끔 작성하였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여행 코스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작성한 코스들의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각각의 클릭 시 코스가 가지고 있는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총괄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코드가 카카오 맵 API,
API의 현재 기능을 받아오는 기능을 사용해서 각각의 마커들과 거리를 비교한 뒤 컨트롤러에서 다시 가까운 순으로 정렬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PPT 발표는 끝났고 다음은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앞서 발표드렸듯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먼저 시각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메인의 캐러셀을 사용해서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여행 코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동하는 배너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그 하단에는 여행 코스 정보와 그다음에 클릭 시 여행지 정보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 피드에 관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구성했습니다.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 제주라는 키워드를 입력 시 제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카페, 음식점 등이 검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검색할 시 결과 페이지는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 여행지 정보들을 출력해 주는 걸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이어서 소개드리면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는 이제 동행에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동행에 대한 참여 욕구를 증진시키도록 동행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클릭 시 동행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경우에는 저희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광고가 들어가는 여행 정보와 여행 관련 기업들이 광고를 넣을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러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인 여행 돋보기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페이지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 로봇을 클릭하면 매핑이 되어 있는 매핑이 되어 이 로봇을 클릭 시 바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돋보기에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른 뒤 이제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지역을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마감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선택 버튼이라든지 일정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테마만 선택을 한 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할 시에는 지역은 필수 값이기 때문에 지역을 꼭 선택해 달라는 알러트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을 클릭 후에 이제 일정을 선택하도록 당일과 1박 2일 그리고 2박 3일까지의 여행을 코스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1박 2일을 선택 후 이제 테마 그래서 저는 테마파크와 카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이제 로드가 완료된 후에는 로드맵이라는 페이지가 사라지고 저희가 선택한 서울 그리고 서울에 대한 저희 여행지에 대한 총 거리와 여행의 예상 금액 그리고 저희가 뭘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테마파크에 대한 태그가 이제 테마파크와 카페가 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선택한 일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출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확인했을 때 1일차에는 위와 같은 구성으로 코스가 추천되고 2일차를 확인했을 때는 2일차에는 이런 식으로 1일차와 다르게 지도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클릭 시 이렇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행지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로그인 시에 가능한 페이지 먼저 보여드리고 로그인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 정보의 경우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넣어놓은 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금 모달창에서 떴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상세 정보와 그다음에 안내 전화번호, 그다음에 휴일, 주차장 정보, 그리고 주소 정보 등 그리고 이용 시간이 입력돼 있다면 이용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클릭 시에는
해당 위치에서 검색이 가능한 지도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다음은 로그인을 해야 이제 나머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 로그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시연 편의상 어드민이라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략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 시 이렇게 배너 창, 토스트 창을 띄워서 관리자가 로그인 되었다라고는 확인 창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기능인 여행 돋보기부터 다시 시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와 동일하게 서울 1박 2일 그리고 테마와 카페를 동일하게 선택 시 아까와 다른 리스트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의 코스를 저장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시 해당 리스트에 대한 상세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천받은 전반적인 여행 코스를 제가 저장하기 위해서 코스명을 설정해 줍니다. 해당 코스명과 코스 내용으로 코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저장 시에 이제 코스를 확인하러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 여행 돋보기에서 한 번 더 추천을 받을 건지 문의를 이렇게 선택을 주는 알러트 창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 시 내가 선택한 마이 페이지에 내가 선택한 코스가 시연 중인 코스, 즉 아까 코스명을 시연 중인 코스로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를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 제가 작성한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 수정 그리고 코스 삭제가 가능합니다. 코스 수정의 경우 이제 테마와 지역 값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선택이 안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코스명과 코스 내용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시 위와 같이 코스 내용이 변경돼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코스를 코스 삭제 버튼을 누르 시 알러트로 코스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기능인 동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뜨는 동행 리스트들은 제가 현재 먼저 시연을 위해서 가입해 놓은 동행 리스트들인데요. 이 그 하얀 부분에는 이제 가입을 한 리스트만 오도록 만들었고 아래에 동행 가입할 리스트들을 추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 없이 지역을 선택하고 주제를 선택한 뒤에 동행 생성 시 위와 같이 가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만든 동행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확인 시 멤버명에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동행은 동행 설정을 통해서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성한 동행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연을 위해서 미리 제작한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동행에서 여행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서로 참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게시글 전체 보기로 했을 때는 이미지 전체가 보여지면서
좀 더 가독성이 좋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했고요. 그리고 댓글의 경우 댓글을 달면 해당 댓글이 달리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정보의 경우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해당 버튼 클릭 시 여행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수정 시 댓글 수정이 가능하고요. 해당 댓글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코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 코스의 경우 지도에서 먼저 코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 뒤에 1일차와 2일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 내용에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코스 내용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와 예상 금액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통해서 확인 후에 나도 이 코스가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싶을 때는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당 예약 시에는 코스의 정보들이 오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지금 바로 결제 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카페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파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숙박을 기준으로 예약 금액을 선정해서 숙박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 시 결제가 완료되어 결제 영수증 형식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약 확인 시에는 마이 페이지에 현재 효효의 서울 나들이라는 코스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가까운 관광지, 맛집, 카페, 숙박 등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코스를 클릭 시에 여행 코스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코스를 클릭하면 여행 코스에 대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모방하여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 글을 작성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두 개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캐러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피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피드 작성 시에는 이 글이 언제 올라왔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저희가 몇 초 전으로 뜨게끔 확인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캐러셀이 정상 작동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클릭 시 댓글을 달 수 있는 페이지를 이동하는데요.
제가 쓴 글이지만 제가 댓글을 달 수 있고 모든 사용자가 글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 또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제가 클릭 시 좋아요 한 개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드들도 보면 이미 좋아요가 들어가 있고 제가 미리 눌러놨던 피드들은 좋아요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클릭 시 숫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클릭 시에는 해당 위치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하는데요. 아까 클릭한 제가 작성한 글이 마이 페이지에 표현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해제 시에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해당 내용이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개인 정보가 수정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효성 검증을 넣어서 비밀번호가 일치했을 때만 변경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일시에만 회원 목록이 확인 가능하도록 페이지를 구성했고, 회원 목록 창에서 회원들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원이 잘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캐리어 프로젝트는 이제 모바일 사용자와 이제 데스크탑 사용자, 태블릿 사용자를 모두 겨냥해서 반응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바일 시에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캐러셀이 보이고 이제 여행 코스가 추천되며 하단으로 내려갈 시 배너가 보이고 그다음에 여행 돋보기, 여행지 추천, 여행지 피드가 보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동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를 메인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AD로 광고가 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AI 돋보기 또한 모바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서울을 선택하고, 다음, 다음에 당일 여행, 다음, 여기서 제 테마 선택을 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당일치기라서 리스트가 5개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 저장 시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TV가, TV 날아가면 사용해도 돼요? 있네. 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회원가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회원가입 성공 시 이지우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하였습니다. 그 메뉴로는 AI 돋보기, 서울, 당일 여행, 그리고 한 카페, 즉시 해당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클릭 시에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 저장하기를 가시면 코스 저장의 지도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또한 확인할 수 있고 웹과 동일하게 코스명을 입력해서 코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에 보여지는 마이 페이지인데요. 마이 페이지에서 코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등록한 동행과 예약을 하지 않았고 좋아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래로 내리면 코스 보관함에 코스가 제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동행의 경우 동행을 들어가면 모바일에서는 동행 만들기, 인천, 또 웹과 동일하게 제가 가입하고 제가 생성한 동행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저에게 추천해주는 동행이 와서 동행 밴드로 들어가기 눌러서 동행 밴드에 가입하기 후 제 가입된 멤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 글 작성하기로 가서 글을 작성하고 댓글도 작성한 후에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을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 정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여행 정보들을 모바일 화면에서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모바일 시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시에는 여행지의 이름, 그리고 조회수, 그다음에 사진, 상세 정보가 이렇게 지도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시에는 댓글이 이렇게 작성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시에 보이는 피드 페이지인데요. 피드의 경우 전체를 눌러서 캐러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댓글도 아래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기능까지, 그다음에 제가 단 댓글을 삭제하는 것까지 구현하였습니다. 또 캐리어 반응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는 여기서 시연을 종료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 네, AI 돋보기에서 네, 아까 이제 옵션을 동일하게 지정을 했는데도 코스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랜덤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로직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랜덤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러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후에 다오에서 XML을 활용해서 DB로 가서 이제 SQL문의 랜덤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카테고리를 뭐 테마파크나 산 등을 지정했을 때 그 세 개가 부합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출력되게끔, 하지만 랜덤으로 출력됐는데 이제 여행지와 맛집, 카페 이 세 개를 꼭 포함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게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중복됐을 때도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다시 찾게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아까 그 기억한 내용을 보면은 수익 모델이 네, 일단 제일 밑에 광고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익 모델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AI 돋보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I가 이렇게 코스를 자동으로 짜주고 결제까지 진행이 되겠는데 네, 거기에 맞습니다. 뭐 수수료가 혹시 붙는지 네, 수수료가 사용자한테 포함된 금액입니다. 돼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 질문으로 네. 본인의 이제 그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점과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 전부 다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처음에 있어서 기획에 있어서가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주셔서 일단 기본적인 바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대한 이제 구현을 모두, 그러니까 못할 코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전공자이지만 셋 다 모두 자신감을 갖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팀에서도 그 어려운 점들을 GPT를 이용해서 많이 해결을 했다고 했어요. 네. 혹시 이번 팀에서도 팀장님 G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간단하게 목록 몇 개만 좀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웬만하면 GPT한테 물어보지 말고 팀원들끼리 소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좀 코드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저희가 코드를 짜고 나서 그 코드가 맞는지 확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코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 구문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구문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안 되는데 다른 방향이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답을 얻고 싶다 했을 때는 위와 같은 식으로 질문해서 결국에는 GPT에게 결론을 도출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